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억양의 영어를 구사하며 자신이 평생 미국에서만 살았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당신은 그가 러시아에서 보낸 스파이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한 이 남자의 정체를 도대체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노스웨스턴대 심리학자 비오리카 마리안 교수는 아주 기발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선 책상 위에 여러 물건을 올려둡니다. 그 중엔 영어로 형광펜을 뜻하는 마커가 있고 우편물에 붙이는 우표도 있네요. 그리고 남자에게 영어로 지시해요. 자, 이제 마커를 보세요. 남자는 지시대로 마커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안구 추적 장치로 그의 눈동자를 분석해보면 시선이 형광펜을 향하기 직전 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찰나에 눈동자가 우표를 향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러시아어로 우표가 바로 마르카이기 때문입니다. 2003년 보스턴대 심리학자 캐서린 해리스는 이중 언어 사용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국어로 심한 욕설을 들려줘요. 당연히 참가자들은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욕설 듣는 걸 불편해했습니다. 이번엔 똑같은 욕설을 영어로 들려줘 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크게 불편해하지 않았죠. 한마디로 모국어는 가슴으로 듣고 외국어는 머리로 듣는다는 겁니다. I love you와 사랑해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연인에게 어떤 말을 꺼내기가 더 쉬우신가요? 한국인에게 I love you는 가벼운 애정 표현이지만 사랑해가 갖는 무게감은 전혀 다릅니다.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기는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I love you는 비교적 쉽게 나오죠. 당신 앞에 폭주하는 기차가 있습니다. 선로 위에는 인부 5명이 작업 중이고 당신 옆엔 덩치 큰 남자 1명이 서 있네요. 그를 밀어 선로로 떨어뜨리면 기차는 멈추고 5명은 살 수 있습니다. 시카고대 심리학자 엘버트 코스타는 참가자들의 모국어로 질문합니다. 당신은 남자를 미실 건가요?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람을 직접 죽이는 건 너무 끔찍하다며 남자를 밀지 않았고 단 18%의 사람만이 남자를 밀겠다고 응답했죠. 하지만 이번엔 외국어로 질문해봅니다. 그 결과 44%의 사람들이 남자를 밀겠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국어로 생각할 때는 감정적 반응이 강해서 한 사람을 죽인다는 행위 자체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외국어로 생각할 때는 감정적 거리감이 생기고 5대 1이라는 숫자를 더 냉정하게 계산하게 되죠. 이번엔 참가자들에게 주사위를 굴리게 하고 나온 숫자가 높을수록 더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국어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낮은 숫자가 나왔음에도 높은 숫자가 나왔다고 거짓말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로 질문받자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해졌고요. 외국어라는 필터가 감정적 욕망을 잠재우고 객관적인 이성의 뇌를 켜버린 셈입니다. 이번에 참가자들에게 $10를 줍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제시하죠. $10를 그냥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25를 받고 뒷면이 나오면 $0를 받으시겠습니까? 베팅의 기대값은 $12.5죠. $10를 그냥 가지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모국어로 질문받은 사람들은 확실한 $10를 선택했죠. 하지만 외국어로 질문받은 사람들은 무려 71%가 베팅을 선택했습니다. 외국어가 손실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줄여버린 거였죠. 이중언어 사용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일부러 외국어로 생각해요.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예일대 경제학자 키스체는 전 세계 76개국의 언어를 분석합니다. 영어의 경우 미래 시제가 아주 명확합니다. I save money는 현재이고 I will save money는 미래 시제죠. 하지만 중국어는 어떨까요? 미래 시제 구분이 흐릿합니다. 어춘 지엔처럼 현재든 미래든 같은 표현을 쓰죠. 첸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혹시 언어의 미래 시제 여부가 사람들의 저축 습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처럼 미래 시제가 강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처럼 미래 시제가 약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보다 저축을 훨씬 덜 했습니다. 미래 시제가 약한 언어 사용자들은 저축할 확률이 31% 높고 은퇴 자금도 39% 더 많이 모았습니다. 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래 시제가 강한 언어는 현재와 미래를 문법적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멀게 느껴지고 미래를 위한 행동도 미루게 되죠. 쉽게 말해 영어를 쓸 때는 미래의 나는 미래의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중국어를 쓸 때는 잠깐 미래의 나도 결국 나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저축하기가 어렵다면 미래를 현재처럼 말해보는 겁니다. 다음 달엔 100만 원을 저축할 거야 가 아니라 나는 지금 100만 원을 저축한다. 내일부터는 꼭 운동할 거야 가 아니라 나는 지금 운동한다.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니까요. 이번엔 스페인 사람과 독일 사람을 한 방에 모읍니다. 그리고 다리 사진을 보여주면 물어요. 이 다리를 표현해보세요. 독일어 화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답네요. 우아하네요. 반면 스페인어 화자들은 전혀 다르게 말했어요. 강해 보여요. 튼튼하네요. 답은 문법적 성에 있습니다. 독일어에서 다리는 여성 명사입니다. 반면 스페인에서 다리는 남성 명사죠.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누군가 실수로 꽃병을 깨뜨리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죠? 영어 화자들은 대답합니다. 존이 꽃병을 깼네요. 반면 스페인어 화자들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꽃병이 깨졌어요. 이처럼 영어는 의도치 않은 사고라도 누가 깼는지 사람에 집중하지만 스페인어는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문법을 가집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인데요.
며칠 뒤 사람들에게 누가 꽃병을 깼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묻자 영어하자들은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해냈지만 스페인어하자들은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언어의 문법 차이가 기억하는 방식마저 조작해버린 겁니다. 1980년대 뉴욕의 한 심리치료실, 라파엘 하비에르 박사는 이중 언어를 쓰는 환자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트라우마를 가진 환자였죠. 이중 언어 사용자들은 트라우마를 말할 때 본능적으로 외국어로 전환했습니다. I was abused 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저는 학대당했습니다 라고는 꺼내기 힘들었던 거죠. 외국어는 고통스러운 기억과 나 사이에 투명한 유리벽을 세워줍니다. 실제로 PTSD 치료에서 이 원리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민자 환자들에게 처음엔 외국어로 이야기하게 하고 점차 모국어로 전환하게 하는 거죠. 요크대 심리학자 아네타 파블렌코는 이중언어 사용자 1,500명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언어로 말할 때 더 진짜 자신 같나요? 압도적인 다수가 모국어라고 답했습니다. 외국어로 말할 땐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어요. 저는 외국어로 말할 때 더 자유로워요. 모국어로는 차마 못할 말을 외국어로는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글자에 쓰인 색을 말해보려 해보세요. 가령 이 화면에서는 쓰여있는 빨간색이 아니라 글자에 새긴 파란색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다중언어 사용자들은 이 테스트에서 일반인보다 좋은 성적을 냅니다. 평생 동안 여러 언어가 머릿속에서 동시에 떠오를 때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언어는 억누르고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는 훈련을 매 순간 반복해왔기 때문이죠. 실제로 치매가 찾아와 뇌세포가 무너지더라도 다중언어 사용자들은 뇌에 여러 우회도로가 깔려있기에 알츠하이머 발병을 평균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한다면 머리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한다면 가슴으로 들어가죠. 만델라는 27년의 감옥 생활 동안 간수들의 언어인 아프리칸서를 배웠습니다. 석방 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아프리칸서로 화해를 말했을 때 백인들은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았죠. 자신들이 억압했던 지도자가 자신들의 가슴을 울리는 언어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앞에 다시 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완벽한 영어 억양, 자연스러운 제스처,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했죠.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0.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에 시선이 우표를 향해 흔들렸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로 말할 때 우리는 더 이성적이 되고 더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상처도 덜 받고 트라우마도 조금은 견딜만해지죠. 하지만 그 0.1초의 본능은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불러준 당신의 이름, 처음으로 사랑해 라고 말했던 날, 머리 끝까지 화나서 내질렀던 욕. 우리의 가슴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소중한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땡큐보다는 고마워라고, 쏘리보다는 미안해라고, 알러뷰보다는 사랑해라고요. 오늘 영상은 히오리카 마리안의 언어는 어떻게 인간을 바꾸는가를 참고했습니다. 무심코 쓰는 단어와 문법이 어떻게 우리의 도덕성, 경제관념, 심지어 과거의 기억 등 우리의 무의식을 조종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걸 스마트폰에 번역 앱 하나를 설치하는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언어를 배운다는 게 단순 앱 설치가 아니라 내 운영체제 자체를 업그레이드한 것과 같다 말하며 다중언어 구사의 뇌과학적 장점들을 소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어 심리학을 주제로 한 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 흥미롭고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